당신 앞에 나타난 세계는 당신 의식이 투영된 가상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기보다는 스스로 창조한 것을 마주하고 있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는 마음속에서 생각한 것만으로도 실제 한 것과 같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잘 운용하라는 뜻입니다. 생각도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 바람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십시오. 당신만의 가능성의 씨앗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생각의 속삭임들을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 속삭임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듯이, 흘러가는 구름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무심히 생각을 바라보면 그 속삭임들은 당신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생각이 멈춰지면 의식은 텅 비어버립니다. 그 텅 빈 고요 안에서 의도를 뚜렷이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하나의 바람이어야 합니다. 그 바람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저런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바람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의 숨은 능력이 외부로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 책을 내려놓고 모든 선입견과 의심을 비워버리고 당신이 바라는 무언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에 2번 잠들기 직전과 잠에서 깨어날 때 그것을 반복해서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릴 때 설렘이 느껴집니까? 가슴 속에 따뜻한 울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의식의 들 안에 의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의도를 심었습니다. 이제 그 의도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의도를 즉시 마음에서 놓아버리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의도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으로 변해 당신을 구속할 것입니다. 의도란 소원하는 바이고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 의도를 이루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생각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당신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또 다른 의도를,
더 나은 의도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창조의 영역에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잊어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도가 진심이라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무의식 안에 뚜렷이 새겨졌습니다. 가끔 그 의도가 떠오를 때 당신은 다음에 세 마디만 속삭이듯 내뱉으면 됩니다. 그래, 좋습니다. 이 단순한 수용의 표현이 당신의 무의식에 뿌리내린 의도에 물을 주고 싹을 틔워 현실로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의도가 무의식에 뿌리내리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의도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됩니다. 남들에게는 힘든 일인데 당신은 힘든 줄도 모르고 해내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심부름을 하는 것까지입니다. 결과는 텅 빈 본연에 나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주어진 일을 하고 순간순간 마주하는 현실을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저는 대학에 근무했었는데 퇴근하고 나서는 동문이 물려준 합기도 도장에서 후배들과 함께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간혹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명상도 함께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서 도장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주말과 휴일에는 매번 1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일 자체가 저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의식이 더 확장되고 깊어짐을 느꼈습니다. 텅 빈 본연에 나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시는 분들이 더 쾌적한 장소에서 명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바람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6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여름날 한 제자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와 있는데요. 국전에서 특선한 서예가가 붓글씨를 써준다고 하네요. 어떤 글씨를 써달라고 할까요? 이 글씨를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그때 문득 떠오른 글귀가 제기 통문이었습니다. 제기 통문은 재물은 의식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을 열어야 재물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 글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제자는 마치 굉장한 보물을 얻은 것처럼 서예가에게 받은 글을 소중하게 갖고 왔습니다. 나는 그가 받아온 글을 도장 사무실 입구에 붙여 놓았습니다. 도장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정신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나누고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문회에서 2번 정도 얼굴을 본 것이 전부인 제 동창생이 우연히 우리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와 함께한 단 한 번의 명상을 통해 깊은 평화를 얻고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2 발을 뻗고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평화로운 시간을 맞게 되었네. 내가 돈을 보낼 테니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일을 계속해 주지 않겠나. 친구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도심에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운영 경비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명상센터를 운영하며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근무해온 대학을 정년보다 10년 앞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하겠다고 하니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장래가 불확실한 명상센터를 하겠다니 당연한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치의 걱정이나 불안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저 자신에게도 다른 이에게도 이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상센터를 운영하던 어느 날, 이번에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회장이란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갈등과 회사의 경영난으로 골치를 썩이고 있었는데 여러 번의 명상을 통해 자기 내면에 숨어있던 원망과 두려움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알아차림을 계기로 그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확고한 비전을 세워 회사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회사는 점차 경영이 안정되어 흑자로 돌아섰고 몇 년 전에는 전 직원과 미리 약속한 대로 해외 여행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공교롭게도 그분 역시 서울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는 지방 도시보다는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일을 해달라며 제게 상경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 일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에 주저없이 서울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서울에 본 명상센터가 자리 잡게 된 사연입니다.
도장 사무실에 붙였던 글귀 그대로 제기 통문을 통해서 저절로 일들이 일어나고 진화해 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원성의 세계입니다. 씨앗을 밭에 뿌리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진심으로 이루기를 원한다면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결과는 기대하거나 관여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우연을 가장해서 큰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좋아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저와 함께 명상을 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의 새벽에 하나의 의도를 세웠습니다. 밝은 해가 잘 비치는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그리고 의도의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새로운 집으로 가려고 하는가를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자신의 깊은 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밝고 쾌적한 집에 살게 된다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더 밝고 아름다운 에너지를 전해주게 되리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명상을 통해 밝고 쾌적한 집으로 들어갔을 때의 느낌과 상태를 의식으로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얼마 후 명상 중에 밝고 쾌적한 상태를 정말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밝고 아름답고 쾌적한 느낌이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내 안에 있는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집을 사고자 했던 생각이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곳은 지금까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밝고 아름답고 쾌적한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는 만족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항상 부족하고 무언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결핍의 마음에는 풍요의 에너지가 흐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투영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울림과 진동 그리고 감사를 느낀다면 당신의 의도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당신 자신을 신뢰하고 확신하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것은 필요한 때에 나타납니다. 의도의 씨앗 뿌리기 명상. 편안히 앉아서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양손은 가볍게 무릎 위에 내려놓거나 배꼽 아래에 포갭니다.
입술은 살짝 벌리고 혀는 입천장에 가볍게 댑니다. 몸을 풀어놓아야 신경이 이완됩니다. 신경이 이완되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생각, 감정, 욕구들이 조용해집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의식으로서 내 몸을 지켜보십시오. 숨을 깊이 천천히 내쉬면서 응, 좋아 하고 몸을 이완하십시오. 얼굴에서 긴장을 풀며 응, 좋아 하고 이완하십시오. 어깨에서 긴장을 풀며 응, 좋아 하고 이완하십시오. 가슴에 답답함이나 뭉침이나 무거움이 있으면 응, 좋아 하면서 내려놓고 비워버립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도 응, 좋아 하면서 비워버립니다. 이렇게 이완하고 비우다 보면 깜빡 졸 수도 있습니다. 졸음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살포시 눈을 떠도 좋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몸을 계속 풀고 이완하고 내려놓고 비우십시오. 의식의 빛으로서 내 몸 전체를 지켜보십시오. 의식으로서 비추다 보면 점점 생각이 멈추고 감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혔던 감각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완하고 비우고 내려놓으면 감각조차 사라진 텅 빈 열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텅 빔은 시간도 모르고 공간도 모릅니다. 이 텅 빔 속에는 오로지 텅 빔을 인식하고 있는 의식의 빛만이 있습니다. 그 의식의 빛으로서 하나의 의도를 그려보십시오. 그 의도가 텅 빔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그 의도를 놓아버리고 의식의 빛으로 계속 주시하십시오. 이제 그 의도는 텅 빈 창조의 장에서 새로운 변형을 일으켜 필요한 때 필요한 모습으로 현실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숨을 가볍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으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이 애쓰고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텅 빈 들판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떻게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지는 당신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텅 빈 본연에 나가 알아서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 뿐입니다.